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그 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현재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월 3억에서 4억. 네네. 와, 그러면 그 빅파워 계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빅파워도 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다른데 지금은 6개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시즌 스토어가 있다 보니까 좀 시즌이 아닐 때는 한 4,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빅파워 계정 한 개밖에 있는데 어떻게 6개 정도 가질 수 있으신가요? 비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법 이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산까지 온 만큼 최대한 말씀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매출을 월 3억, 4억 만들 수 있는 소싱 비법, 어떻게 하면 소싱을 잘할 수 있는지 그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우선 블루오션이랑 레드오션을 예시를 든다면 무조건 레드오션에서 잘 파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성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시장을 내가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광고비를 수반하고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파는 카테고리 그리고 잘 파는 스토어들을 집요하게 파고 또 그런 카테고리나 스토어들도 흐름이 있거든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런 흐름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죠.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온다고 물 들어가는 시장을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는 뭐 히터가 잘 나간다. 그럼 히터 시장의 마켓이 엄청 큰데 네네.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상해 노출시켜서 주문을 받고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우선 제가 주식과 비교를 하거든요. 네. 주식은 진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온라인 시장의 연간 흐름은 이미 그래프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이 몇 월 올라가고 몇 월에 꺾이고 몇 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럼 전 그 그래프가 올라가기 한두 달 전에 준비를 해요. 그럼 그때 아무도 준비를 안 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순위 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부터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즌이 되고 나서야 그 순위를 올리려고 하면 그때 노력이 진짜 10배 이상이 들어가요. 이미 다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하려고 할 때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선 시즌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전략으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돈 형님과 다르게 대량 등록판은 아니고 이제 한두 개 제품을 그 시장에서 선두로 만드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나의 뜻으로 진짜 소비자들을 어떻게 조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노력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환율로 만들어지게 되고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겹치면서 이런 빅파워 스토어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분일 텐데 네. 봄 아니면 여름 또 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를 노리면 좀 좋을까요? 하나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설날 선물이죠. 아, 제가 설날, 추석, 어버이날 선물로 전용으로 판매하는 스토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뭐 여름 저는 계절 가전을 많이 해왔는데 계절 가전 회사들 지금 다 여름 제품 발주하고 있거든요. 아, 미리요? 네. 제가 미팅을 할 때마다 뭐 올해 여름에 뭐 서큘레이터 어떤 거 할까요? 모델 샘플 받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에. 와, 대박이네. 네. 근데 이 정도로 먼저 좀 준비를 하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 그게 미리 그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상품을 등록하고 리뷰도 좀 쌓아놓고. 네, 맞습니다. 아, 그 대표님은 매출 올리는 게 위탁 사입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했던 초창기 한 2년 동안은 거의 위탁이 100%였어요. 100%. 위탁이면 도매 사이트 어디 주로 쓰세요? 도매 사이트 뭐 도매국 이렇게도 쓰는데 네. 사실상 저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다기보다는 네.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했던 게 도매 사이트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나만의 상품을 팔기엔 한계가 있겠다 맞아요. 생각을 해서 일정한 제품을 수입을 해왔거나 제조를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제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아, 네. 도매 사이트 중간 수수료를 빠질 수 있게 네, 네. 다이렉트로. 맞아요. 그 안에서 독점권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많이 했고 본질적으로 상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의 독점권을 확보하는 거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그 독점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판매 못하게 하고 나한테만 판매. 네 맞아요. 저만 팔 수 있게. 아, 근데 하는 거. 그 초보자들이 그렇게 딜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초보자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또 꿀팁을 드리면 아, 네. 잘 팔리는 스토어들이나 잘 팔리는 상품들을 소싱하면 그분들은 주지 않아요. 네. 근데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 사장님들도 전국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찾아가면 하는 말이 당신과 같은 사람을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네.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노리면서 상품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많이 했고 와. 저도 지금 뭐 도매국 상품들도 가져와서 네. 좀 메이킹해서 등록도 하고
흔히 우리가 아는 1688에 있는 진짜 제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소량씩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남들이 파는 상품들도 팔지만 네. 그래도 매출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만의 제품, 내가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 아니면 진짜 차별성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입 비율도 많이 높아졌겠네요. 지금은 사입이 한 6,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위탁도 꽤 있으시네요. 네, 위탁도 꽤 있어요. 저는 위탁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사입하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함부로 사입했다가 진짜 큰 돈이 묶여본 적도 있고 네. 내 실력을 믿고 사입했다가 제품이라는 게 내가 잘 나가지 않았던 제품이 터지기도 하고 잘 나갈 것 같았던 제품이 안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내가 메타인지적인 능력과 그런 게 쌓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사입을 하는 건 좋지 않다. 네. 위탁으로 실력을 쌓고 적은 리스크로 자본을 확보하고 실력을 키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위탁을 가져가는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뭔가요? 제 자본으로 제가 하고 싶은 상품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맞다. 네, 그게 한계거든요. 네. 근데 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얼마든지 가져오면 회사의 성장성은 2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위탁을 하지 장기적으로는 이제 100% 사입화를 꿈꾸고 있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그러면 그 소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등록이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소싱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잘된 다른 사업장과 내 차이가 뭐였을까를 굉장히 많이 복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그들이 마케팅을 더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매출이 더 낮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르는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차별성 있는 제품을 누가 더 잘 가져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진짜 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네. 1,000원짜리 인센스 스틱이거든요. 네. 인센스 스틱이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 많이 나가요. 인센스티 뭐예요? 인센스 스틱이라고 이렇게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맡는 향초 같은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00원짜리인데 하루에 한 1,000개씩 나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1,000원짜리가 1,000개씩 나가면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에요. 네. 근데 어떠한 스토어는 저도 그랬었고 20만 원짜리 청소기를 하루에 10개를 팔아요. 네. 근데 이분이 매출이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1,000개보다 10개 파시는 분은 판매량은 100분의 1이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깨닫고 나서 아, 내가 마진과 어느 정도 상품 거래 금액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겠구나. 마냥 성장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이거를 또 한 번씩 느낀 적이 있다 보니까 와. 그런 쪽에 요즘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진율이 높거나 아니면 매출을 좀 많이 내줄 수 있는 상품을 찾거나 객단가가 좀 높은 것들. 네, 그런 것들. 물론 다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객단가가 낮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기저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풀자면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는 상품 등록 방법과 그 이유보다는 소싱이 중요하다. 아. 이렇게 결론을 또 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스토어에 들어가서 네. 판매 수량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던데 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제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드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네. 판매량 보는 거에 대한 영상을 2번 올렸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소싱 부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참고로 그 프로그램과 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나가는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순으로 보여지거나 내가 일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서 제일 잘 파는 스토어 순으로 보여줘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팔리고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나만의 파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잘 팔리지 않는 카테고리에서 내가 그 시장을 선도하면서 판매량을 올린다는 거는 진짜 개몽을 해야 돼요. 개몽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잘 팔리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주저앉거나 안 팔리는 카테고리들이 다시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여요. 작년 코로나 때 제가 팔았던 상품들 중에 잘 나갔던 게 와플 메이커랑 빔 프로젝트랑 그다음 홈 트레이닝 상품들이 잘 나갔거든요. 와. 근데 지금 그 카테고리들이 하나도 안 나가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 되면서 헬스장도 가기 시작했죠. 이제 영화관에서 막 아바타 개봉해서 아이맥스 보러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상품들은 지금 진짜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파악을 하려면 이 카테고리나 이 스토어들이나 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제품들을 가져오는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트래킹하는 게 빅파워 셀러들한테는 필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타인의 스토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고 그걸 활용해야지 내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하나 제품을 전 메이킹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 정도 걸려요?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땐 진짜 한두 달 걸렸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맘먹고 하면 일주일 이내로 나와요. 와, 인원 다 투입해서 일주일. 네, 기획해서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나오고 진짜 좀 더 나가면 첫 판매까지. 전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20분이면 되는데 일주일 아, 걸리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판매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대량 등록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아직 안 해봤던 방법이고 네. 도전하고 싶은 분야. 아,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대표님한테 노골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돈을 벌고 싶어요. 네. 진짜 미치도록 돈을 벌고 싶은데 돈 네, 버는 네. 방법을 몰라요. 대표님 찾아와요. 네. 시키는 거 제가 100% 다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해요. 네.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스텝은 이분이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과연 올인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스킬들이나 뭐 기술들을 배워도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스킬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10명이 같은 스킬을 갖고 있으면 같은 매출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부분을 계몽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가르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장을 보는 안목과 시장 분석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의 내 제품을 기획하는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근데 감으로 익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진짜 제일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잘 파는 스토어들의 상세 페이지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잘 파는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만들기까지 어떤 기획을 했을까를 제가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기획서를 다 써내려갔던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다 보면 마인드맵화가 돼요. 아, 이 장점에서 이거, 이 장점에서 이거. 그다음 앞에서 어떻게 미끼를 던졌고 뒤에서 한번 어퍼컷을 어떻게 날리는지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카피와 문구와 디자인은 어떻게 썼고 색감은 뭐와 무슨 색을 와, 섞었는지까지 대박이다 진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했어요, 진짜로. 아, 약간 변태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오프라인은 지금 부산 사직동에서 1등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은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전국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인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번째로 그런 기획 능력을 가르칠 것 같고 여기까지 다 됐을 때는 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광고와 마케팅을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광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광고하면 매출이 잘 나와요? 광고하면 매출이 진짜 잘 나오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괜히 CF를 찍겠어요. 몇 억씩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네이버 온라인 메인 배너가 1시간당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광고를 넣는 사람들은 괜히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으니까 네, 아니죠. 효율이 나오니까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쿠팡 광고도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 돈 넣고 돈 먹기 싸움으로 가서 매출도 거의 재작년 대비 올해 2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광고를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마진율이 50% 나오는 상품을 이제 로아스를 1000% 나오는 두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네. A 회사는 광고비를 1000만 원 쓰고 1억 매출을 냈어요. 네. 마진이 50%니까 5천만 원. 근데 광고비 빼면 4천만 원이 남았죠. 그렇죠.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네. 근데 B 회사가 반대로 광고비를 3천만 원 써서 3억의 매출을 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3억의 매출이 50%면 1억 5천이죠. 그렇죠. 그다음 광고비 3천만 원을 빼면 이 회사는 1억 2천을 벌었어요. 그렇죠. A 회사와 B 회사의 차이는 광고비를 1천만 원 썼냐 3천만 원 썼냐 차이인데 마진이 4천만 원이 남았냐 1억 2천이 남았냐 차이예요. 와, 2천만 원 광고비로 인해서.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회사의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 저는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대신 전제는 내가 진짜 좋은 제품이 있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 이 로아스를 만들 능력과 마진율에 맞는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만 확신을 들 때까지만 진짜 노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로아스만 유지된다면 광고비를 계속 밀어 넣는다. 이게 제 지금 지론입니다. 와, 근데 광고 효율이 이렇게 좋아요? 실제로 네이버랑 쿠팡 지금 두 개 많이 하는데 네이버가 광고 효율이 많이 무너졌다는 말들이 있어요.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가 지금 많이 무너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에서 쿠팡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네. 쿠팡은 효율 진짜 좋아요. 제가 올해 계절 상품들은 진짜 80% 이상이 다 1000% 나왔거든요. 1000% 넘게 나왔거든요. 와, 이게 로아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로아스가 만약에
광고비 10만 원을 써서 매출 100만 원이 나오면 1000%예요. 아, 이렇게 매출 대비 광고비를 얼마나 썼냐거든요. 와 1000%면 진짜 좋네요. 예, 500%면 뭐 10만 원 써서 이제 50만 원 나왔으면 500% 이런 개념인데 결국은 로아스 게임을 하는 광고에서는 광고비를 누가 더 베팅을 할 수 있냐. 예,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고하려고 하면 위탁은 불가능하겠네요. 할 수 있어요. 아 마진이 남아요? 할수 광고비 있어요. 쓰고도. 네, 나와요. 아 대표님도 그럼 쿠팡 중에서 위탁인데 광고 쓰는 것들도 있으세요? 저는 지금 위탁하는 것들도 다 광고를 쓰고 있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 로아스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서 뿌렸어요. 네. 근데 그 로아스를 이제 저는 엔드로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엔드라는 게 이제 절벽 끝에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도 쓰는데 엔드로아스를 만들어놔서 그 엔드로아스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손해. 네. 이 지점을 계산할 수 있게끔 계산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엔드로아스 기준으로 효율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광고를 온하냐 오프하냐의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네. 이것만 전제가 되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광고를 베팅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탁이든 사입이든 위탁이라 광고를 못한다는 깨지는 거죠. 네. 이 논리 이야기. 네. 그러면 이제 매출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면 이런 영상을 보시면 네네. 아 나도 저런 거 해서 돈 벌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네.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 쇼핑몰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해보자면 좋은 가이드와 스승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가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2-3시간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진짜 나중에야 가능한 거지 처음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갈아 넣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온라인 셀러분들 중에 진짜 15시간 이상씩 하는 온라인 셀러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사실 온라인이 머릿속에 있고 책상 앞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2-3시간 하는 사람들과 싸웠을 때는 우리가 사업 1-2년 할 게 아니잖아요. 진짜 5년, 10년 나아가는 진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사업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진짜 오래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2-3시간에서 돈을 벌 수는 있죠. 이게 지금 현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1년 뒤, 2년 뒤에 상황이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좀 진입장벽을 쌓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위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사업을 하신 지 5년이 넘으셨으니까 많이 있을 텐데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뒤에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할까 말까 할 때 더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서 2주, 3주 허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멍청하게 그냥 실행만 하시는 분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게 된 건데 그러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된다. 예. 그러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00% 공감해요. 예. 확신이 없는 거죠. 의심으로 인해서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온라인을 하다 보면 질문만 들어도 이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랬을 때 좀 더 밀고 나가는 능력과 그런 것들이 저는 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면. 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진짜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또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맞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저녁에 이제 책상 앞에 10시 앉으면 잠이 오고 근데 돈은 벌고 싶고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도 5년 전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남들 다 취업한다고 했을 때 욕 먹어가면서 혼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수많은 위기가 와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 포기라는 게 이제 제 옵션에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 지금 인천에서 사업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 다 망하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 제주도 내려갈 거다. 제주도 내려가서 진짜 농사 짓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는 제 옵션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은 정말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혼자의 벽 앞에서 진짜 싸우는 사투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겪으신 분들이 지금 윗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잘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 하루아침에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저는
다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맞아요. 하늘이 그걸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와, 그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네. 끝까지 가는 게 끝이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 뭐 돈 버는 형님들처럼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혹시 스승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러 교육들을 사실 진짜 많이 들어왔고 사기도 많이 받고 제 뭐 심리적인 멘토도 있고 스승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저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나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와,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하셨는데 네네.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그냥 패기도 있었고 25살이니까 망해도 26이다. 진짜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 취업 나중에 해도 되지. 근데 우연히 제가 그 말을 봤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말인데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의 이제 대학교의 미래에 있는 선배님들을 보고 아 제 미래가 계속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대로 내가 20대를 마감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지금 진짜 뭐 칼을 들고 무라도 베보자. 이 마음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진짜 온라인 관련 서적, 뭐 블로그 막 각종 글들과 온라인 한다는 분들을 다 찾아도 가고 배우고 싶었어요. 너무 사업을 하고 싶었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저도. 그러면 직장 생활 아예 안 하시고 쇼핑몰부터 바로 하신 거네요? 네, 제 단점이 그거였어요.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한 직장을 꾸리고 있지만 그 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선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실수와 미숙함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해요. 아, 왜냐면 그 네. 경험이 네. 사업을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빨리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이 사회의 쓴맛을 볼 수 있었다. 네, 쓴맛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대표님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위기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도 위기가 많았는데 어떤 사실 위기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제품을 팔았을 때 주로 했던 마케팅 방법은 블로그였어요. 그때 블로그가 진짜 유행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노출 잘 되는 블로그를 최저가 블로그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최저가 블로그들을 제가 그때 당시 시세 500만 원짜리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와. 하루아침에 이 10개가 저품질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다 날아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영업적 손실이 5천만 원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제 5천만 원은 사실 제 전부였거든요. 네. 첫 번째로 전부를 잃었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재기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10개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제가 인력 세팅을 다 해놨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던 거죠. 한 바구니에 한 방법으로 모든 인력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제가 정말 미숙했던 건데 하루아침에 이 직원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잘라야죠. 네, 인력 조정이 들어가야죠. 네. 이때 당시 직원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와. 이때 거의 조직의 절반을 제 손으로 도려냈거든요. 네. 조직의 절반을 제 손으로 도려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진짜 힘든지. 이때가 사실 심적으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광고 사직이란 것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이 제 8번째 사무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잘 됐을 때 확장도 하고 안 됐을 때 줄이기도 하고 소호 사무실에도 있다가 좋은 사무실도 가보고 저는 지금 이사라고 하면 선정리나 이런 거 제 업체 수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설치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할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저도 이러한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사실. 와.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버텼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극복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기라는 게 제 옵션이 없었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A 방안, B 방안, C 방안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지 이 옵션에 포기가 있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포기의 순간 진짜 힘들고 마지막에 방법이 진짜 없다 싶을 때 그때 한 발자국씩 더 내딛었던 것들이 징그러워. 무기가 돼서 저한테 돌아왔어요. 와, 근데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를 진짜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저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유튜브를 했던 것도 있었고 누군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의 순간에 한 발을 내딛었던 것들이 그때가 진짜 성장하는 순간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이고 한 단계 더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들이 어느새 제 회사의 무기가 되고 저를 도와주게 되고 다시 제가 내실을 다지게 돼서 나중에 그러한 시련들이 와도 시련이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그 아래에 있는 지나가는 하나의 일들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고 지금도 종종 위기가 오고 하지만 그래 나는 예전에도 이겨왔으니까 지금도 이겨낼 거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시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돈 버는 형님들 구독자 여러분, 저도 진짜 좀 막막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혼자 방 안에서 울기도 해봤고, 진짜 이 책상을 엄청 내리쳐본 적도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포기란 걸 생각을 안 해봤다고 했지만, 사실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한 번씩은 해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진짜 엉덩이 무겁게 계속 앉아 있고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이 바닥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누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부산에 와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돈 버는 형님들의 그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느끼고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온라인 시장은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더 다르한 형태로 바뀌겠지만 온라인 시장에 발을 들인 순간 누구나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하면 다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